작자 미상의 옥단춘전이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평가원 9월 모의고사에 있는 그 지문을 가지고 하도록 할 거고요. 요거 2016 학년도 평가원 9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현룡이 어이가 없어서 이현룡이라는 그 인물이 나왔네요. 이 사람이 어이가 없답니다. 오냐? 내가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통지를 할 수 없어 한 달이나 지나서 노자도 떨어지고 기가를 그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문전걸식하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이제 그 구걸했다 그 얘기죠. 그러고 다니다가 오늘에야 이 자리에서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널 친구라고 만나려고 한 달 동안이나,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내가 한 달이나 막 이렇게 거지처럼 지내다가 이제야 너를 만났다. 한 달 만에 너를 만났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같이 괄시한단 말이냐.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같이 괄시한단 말이냐. 계속해서요. 오랜 친구도 쓸데없고 결의 형제도 쓸데없구나. 뭐 이제 같이 뭐 형제처럼 지내자라고 결의했던 것도 다 쓸데가 없구나. 내가 네 처지라면 이같이는 괄시하지 않을 거다. 지금 친구한테 괄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돈백이라도 준다면 모친과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지금 이제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거절당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대성통곡하였다. 이현룡은 다시 울먹이는 말로 이 몹쓸 김진이야. 그 친구의 이름이 김진이군요. 이 사람 뭐 우정 파괴자군요. 그렇게 이제 도와주기로 약속해놓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괄시를 합니다. 이 몹쓸 김진이야. 내가 지금 fun전에 노자가 없으니 멀고 먼 서울 길을 어찌 돌아가랴. 그러니까 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돌아갈 돈도 없는 겁니다. 하니 김진사는 노발대발 이 미친놈 봤나 호통을 치면서 사공을 불러 엄명하였다. 정말 우정 파괴자가 맞죠? 이놈을 배에 싣고 가서 강물 한가운데 던져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죠. 강에 빠뜨려 버려라. 이에 사공들이 명령을 받고 물러나와 이현룡을 묶어서 배에 실을 때 연회장에 있던 옥단춘이 넌지시 보니 옥단춘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나왔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작품의 그 제목이죠. 제목에 해당하는 그 인물이죠. 옥단춘이 넌지시 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동정심을 가지게 됐다. 이제 그 얘기겠네요. 그렇게 여기고 감사에게 거짓말하여 고하기를 소녀 지금 오하니 몸살이 일어나며 온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하니 감사가 그러면 물러가서 치료하라 하였다. 옥단춘이 물러나와서 사공을 급히 불렀다. 저기 가는 저 사공들 잠깐 기다리시오. 하니 사공들이 머무르거늘 옥단춘이 하는 말이 내 이 양반의 몸값을 후하게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인 듯이 모래를 덮어서 숨겨두고 오시오. 네, 지금 옥단춘이 이제 이현룡을 구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 사실 쓰지 않아도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아무것도 안 쓰면 좀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지금 써보고 있는 것인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쭉쭉쭉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숨겨두고 오시오 하였다. 옥단춘의 부탁을 받은 사공들이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자기들도 이제 불쌍하게 생각했다. 그 얘기 하고 사공들이 이현룡을 배에 싣고 만경창파 깊은 물에 둥기둥실 떠나갔다. 일단 배에 태우고 이제 이렇게 떠나간 겁니다. 현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런 사실 어떤 사실이요? 그 이제 뭐야 자기를 이제 이렇게 구해주기로 저 옥단춘이 부탁을 했고 사공들이 그러기로 약속했다는 걸 모르고 속절없이 죽는 줄로만 알고 하늘을 우러러 방송통곡하였다. 이제 막 울었다는 겁니다. 이제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현룡은 옥단춘의 기지로 목숨을 구한 후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된다. 옥단춘이 이제 구원자죠. 이현룡을 구해 주었으니까요.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된다. 이후 이현룡은 과거 시험을 치르라는 옥단춘의 권유로 서울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한다. 그러자 모친과 부인은 부인? 부인이 나왔어요. 부인. 이럴 수가. 이현룡에게 부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 사실을 듣고 현룡의 죽을 고생을 생각하고 서로 슬픈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옥단춘이 현룡을 구제한 전후 사실을 듣고 그 은혜를 서로 치사하여 마지 않았다. 치사, 은혜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들은 그동안의 회포를 서로 다 이야기하여 풀고 다시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모친도 죽었던 자식 다시 본 듯
부인도 잃었던 난군 다시 본 듯 잠시도 서로 떠날 마음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때 과거날이 되었으므로 혈룡이 모친의 슬하를 떠나서 대궐한 과거장에 들어가니 팔도에서 글 잘한다는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었다. 옥단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목숨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집에 돌아와서 과거 공부하고 과거장 갔다. 여기까지죠. 이윽고 글재를 살펴보니 그 예전 그 과거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논제 뭐에 대해서 써라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살펴보니 천하태평춘 이게 이제 글재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글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 있었다. 글을 지을 생각을 가다듬은 후에 용벼루에 먹을 갈아 조명부의 필체로 아주 뭐 멋진 글씨체로 단숨에 일필휘지 하여 바쳤는데 예상 문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쫙 써버린 겁니다. 했는데 전하께서 보시고는 글자마다 비점이요 글귀마다 관주를 치는 것이었다. 이 비점과 관주가 뭐냐면요, 잘 쓴 부분에 표시하는 점 동그라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쓴 부분 이제 비점은 점을 찍는 거고요, 관주는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 비점과 관주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글자마다 글귀마다 다 점 동그라미 완전 플러스 뭐 100점 만점에 100점 받는 글을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썼다는 얘기죠. 전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신묘하다. 이 글씨와 글 지은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뭐 이 사람 대박이다 하시고, 알성시 이제 과거 이름이에요. 장원급제로 한림 학사를 제수하시고 이제 1등, 그 과거 시험 1등이 된 겁니다. 수석 합격한 거예요. 한림 학사라는 이제 벼슬을 제수하시고 곧 어전 입시, 어전 임금 앞에 입시 이렇게 들어오다 하라는 분부를 내리셨어요. 한번 보자. 야, 네가 전국 1등이냐? 네가 수능 1등이냐? 얼굴 한번 보자 한 거예요. 분부를 내리셨다. 이한림이 입시하여, 요 이한림이 이현령입니다. 이현령이 지금 과거에서 장원급제해서 한림학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한림이 된 거죠. 고전에 보면 이렇게 그 동일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다양하게 바꾸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수하자면 사수할 수 있지만 놓치면 아주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의 동일성 확인하는 거 고전 산문할 때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한림, 이현룡입니다. 이 사람이 입시하여 천은을, 하늘의 은혜를, 여기서 이제 하늘은 임금이겠지, 임금의 은혜를 감사해 하자 전하께서 칭찬하시기를 충신의 자식은 충신이요 소인의 자식은 소인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현룡의 그 가문이 아주 그냥 대단히 훌륭한 가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용모를 살펴보니 용한 호두요, 용의 얼굴, 호두 그 호랑이의 머리요, 목목지인 이 목자가 아름다울 목자거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로다, 아주 뭐 훈훈하다, 잘생겼다 이렇게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할림은 임금 앞에 엎드려 소신과 같이 무죄무능한, 무죄 재주가 없고 무능 능력이 없는 자를 이처럼 충신지자 충신이라 하시오니, 충신의 아들로서의 충신이라 하시오니 황공무지하오며, 또한 한림을 제수하시니 더욱 황공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수능 전국 1등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뭐 학원 전혀 다니지도 않았고요.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학교 수업만 했어요. 이렇게 지금 재수없는 멘트를 날리고 있는 거죠. 황공하옵니다 하고 수없이 치사하고 감사하고 물러나와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향단과 친지를 청하여 경사를 축하하였다. 이제 친구들 아는 사람 다 불러들인 거죠. 과거급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평양감사 김진희의 불이무도한 소행을 나만 당하였으랴. 그렇죠. 예. 이 사람한테 아까 괄시를 당했었잖아요.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제 복수해야죠. 자기가 이제 전국 탑이 됐거든요. 한림학사가 됐거든요. 무관 백성들은 무슨 죄로 한 사람의 학정으로 평양 일도에서 어육이 고깃밥이 된단 말이냐. 곰곰 생각하니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성상께 임금께 여쭙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김진희에 대한 복수열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사적인 감정에 의거한 것은 아니고 공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적으로 복수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이현룡, 요 캐릭터 이렇게 띄워줘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김진희를 징계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야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전후사실을 일일이 밀록 비밀스럽게 기록하여 전하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그 김진희가 했던 그 학정들,
그런 것들을 쭉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하에게 이제 보낸 겁니다. 전하께서는 그 밀록을 받아보시고 수없이 탄식한 후에 아니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나 뭐 이제 이랬겠지. 그러면서 봉투 세 장을 내리셨어요. 또 친히 하교하시기를 이제 말씀하시기를 첫 그 봉투는 세문 밖에 가서 뜯어보고 둘째 봉투는 평양에 가서 뜯어보고 셋째 봉투는 그 후에 뜯어보라. 뭔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하시고 조심하여 다녀오라 하셨다. 이알림이 사은 숙배, 사은 은혜 감사하고 숙배 머리 숙여 그 절하고 바로 나와서 모친과 부인에게 하직하였다. 세문 밖에 나가서 첫째 봉소를 뜯어보니 아까 그 세문 밖에서 첫째 봉소 뜯어보라 했잖아요. 뜯어보니 어떻게? 평안도 암행어사 이혈룡이라는 사령장과 마패가 들어있었답니다. 첫째 봉소를 열었더니 자기를 암행어사를 시켜준 거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그 평양감사 그 김진이 이제 때려잡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혈룡이 이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출세하고 불의를 바로잡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등장인물 옥단추는 이제 조력자의 역할이 나와 있고요. 김진희는 뭐 장애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화면에 이 작품 전체적인 그 부분, 전체적인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실어놨는데요. 이 전체 작품의 주제가 이게 제목이 옥단춘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옥단춘의 정절을 예찬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누구였습니까? 그 친구 김진희 신의를 저버린 삶에 대한 경계 뭐 이런 것도 주제가 이제 되겠고요. 일대기적 구성을 벗어났고 이게 춘향전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춘향전하고 비슷하지만 그 작품보다는 문학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 수능에 나올 내용은 아니고요. 춘향전하고 비슷하다 하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줄거리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